커리어넷을 통해서 진단을 해보고 어떻게 그 진로나 직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한번 진단하고 잘 맞출 수 있을까 뭐 이 부분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중고등학생용 심리 검사 중에서 직업 흥미 검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명 직업 흥미 검사 K라고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설명입니다. 우리 연톡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미는요, 일이나 행동,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걸 말하죠. 호기심을 발동한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참고만 하셔야 된다는 거. 예, 대부분 우리 아이가 여기에 흥미가 있구나 그러면서 눈이 번쩍 뜨여서 흥미에 그 아이의 적성과 본질, 성향, 성격을 다 맞추지 마시라는 거.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막 껴맞춰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공학에 대해서 뛰어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진단해 보니까 이러네. 그래서 이쪽으로 밀어줘야겠다. 큰일 납니다. 흥미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경험치와 그리고 나중에 본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할지를 찾아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거, 그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건요, 분야예요. 지금 현재 우리 아이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가지로 나눠서 나오고요. 네, 또 하나는 이 6가지 안에 직업 흥미군이 나눠져요. 많으면 3개, 적으면 2개. 이렇게로 나눠져서 17가지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알아보면 첫 번째는 과학기술 분야인데요. 과학기술 분야 그러면 부모님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이과야. 무조건 이과야. 그러고 나서 우주선 만들어 컴퓨터를 잘해야 돼. 이러기 쉬운데 이 부분도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과학, AI, 소프트웨어, 공학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과학과 공학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차이는 다음 편에서 자연과학과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공학 쪽이 다 다르다는 거.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 잠깐씩만 얘기해 드릴까요? 자연과학은요,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연구하거나 관련 지식들을 찾아내는 과정 그리고 적용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일하는 걸 말해요. AI 소프트웨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인공지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걸 말합니다. AI 소프트웨어 쪽에도 굉장히 많은 분야가 존재해요.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아이한테 맞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 나가는데 도움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공학 같은 경우에는요, 분야에서 그 분야에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이나 기술을 연구하거나 활용하는 것, 직접 사용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2번째가 행정 복지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지 쪽은 사회복지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복지는 가난하다, 돈을 못 번다 이런 인식들이 많은데 미국이나 유럽 쪽에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사회복지가 발전될 것이라고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는데 이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이 굉장히 여러 가지고, 네, 그리고 비즈니스에도 관련을 하고 복지행정 쪽에는 굉장히 정치인들도 대거 포진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론이나 연구들을 많이 해서 큰 성과를 낸다거나 사회에 기여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복지에는요, 법률 행정, 또 복지, 교육도 들어간다는 거, 네,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체능인데요, 예술 미디어하고 스포츠하고 그러는데 지금 점점 예체능이라고 불렸던 것이 예술하고 예능 쪽, 예술하고 스포츠하고 약간 분리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체능 쪽에 맞냐 안 맞냐 이거는 저희가 좀 논하기는 애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경영 서비스입니다. 경영학과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신데 마케팅, 금융경영, 여가, 관광인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경영 서비스는 점점 산업이 발전하면서 직업이 또 나타나고 또 그리고 필요 없는 직업들이 사라지면서 이 경영 서비스 쪽이 계속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 서비스도 조금만 참고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예전에는 이 바이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의사, 간호사 뭐 이렇게 떠올리기 쉬웠는데 보건 의료를 포함해서 농생명, 환경 최근에 확 뜨고 있는 거죠. 이런 분야에 우리 아이가 관심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런 분야에 어떤 직업이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대학에는 관련
그런 어떤 전공들이 있는지를 반드시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조, 물류, 건설, 기초산업이라고 그러고 기반산업이라고 그래서 지금 막 무시하고 천대받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 하시는데 제조업도 지금 굉장히 IT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도입하면서 새로운 직업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물류, 운송, 유통도 마찬가지고요.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산관리며 생산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일들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으니 이런 쪽에 혹시라도 아이가 좀 관심이 있다면 같이 찾아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직업 흥미 검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현장에서 최근에도 많은 리더들을 만나고 또 본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 이런 이야기를 갖다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직업 분야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성도 있고 가치관도 있고 뭐 성숙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역량들도 있고 다 있는데요. 입장에서 보면 이 친구가 한쪽에만 관심이 있으면 넓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이 과연 뭐가 있을까? 비슷하고 유사한 영역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또 이런 것도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도 이런 것도 흥미가 있었네? 와, 이런 것도 새로운 게 있었네?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서 우리 연코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하나의 목표만 잡고 쏠림 현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많이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참조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가 이런 쪽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점차 지켜보니까 아이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경험을 해본 결과 이게 아니었어. 그러면 빨리 포기하는데도 이런 데이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너무 어렸을 때 흥미 있다고 그래서 맞아요, 너무 어렸을 맞아요, 때부터 맞아요. 야, 얘는 예능이야 말해서 막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이 지난번에 말씀 주셨잖아요. 적정한 적정 기간 동안 관찰을 한번 해보고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 정말 다른 애들하고 비교를 해서 정말 차별화된 탁월화된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은 모두 참조용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왜 이거 시간은 해놓고는 안 했어. 그러게요.